네, 할 말을 한다. 익산의 쓴소리 김영근 전 의원, 군산의 정보통 박재만 전 의원과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다 끝이 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끝나고 지금 예산 심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한두 군데 빼고는 네. 거의 다 네.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된 상황. 네, 이 지방의회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난 그 업무를 다시 피드백해서 뒤돌아보고 또 어떤 지적보다는 어떤 정책의 변화를 주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죠. 물론 지적도 중요합니다. 예. 한데 그 사무감사가 갖는 의미는 이미 지난 업무이지만 그걸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또 새로운 정책에 어떻게 투입시키느냐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그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이제 의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예산안 심의권, 네.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재개정, 뭐 이런 건.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행정사무감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 활동에 의정 활동에 꽃이다 이렇게 불러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의회의 제1의 사명이 바로 그 감사, 조사, 행정사무감사. 예. 네. 감시와 견제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의원들 입장에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 좀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뭐 1년 한 해 가장 바쁜 시기죠. 왜냐하면 1년 동안 사업 내용과 그다음에 예산 집행 내역 등 그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뭐 자료 요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네. 준비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보통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김영근 전 의원. 이를테면은 제 경우는 1년 내내 그 언론의 기사를 스크랩 해놓고요. 네. 또 업무상 그 흐름을 봐서 이 문제는 좀 지적할 만한 사항이다라고 하면은 스크랩을 해놓았습니다. 한데 그걸 다 하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행정사무감사 역시 법률이 정한 14일 동안의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요. 네. 그걸 또 그 자기가 맡은 상임위에서 그 관계 그 해당되는 기관 부서를 자꾸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니까 그걸 다 하지는 못하지만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뭐 도민의 안전, 생명, 재산과 연관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는 중점적으로 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지만 의원 뭐 이제 주로 제보에 의존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행감 네, 뭐 준비하세요? 제보도 많이 받고요. 특히 이제 그 집행부에서 책자를 주거든요. 그 책자를 보면 뭐 예산이 얼마나 남았나, 네. 얼마나 이월 시켰나 그런 효과들을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하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제보에 의해 제보는 사실 자주 들어옵니다. 자주 들어와서 자료 요구를 하면은 담당 공무원들이 바로 쫓아와요. 네. 무슨 일인가 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제 다시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 회의장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발언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봐야 될 텐데 여러 내용이 좀 다뤄졌습니다만 언론에 주목받지 않았던 부분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분이 눈에 띄는 행감 선정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박재만 의원 이야기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군산시에서 다뤄진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짧게. 네, 군산시에서 그 상권 활성화 재단이라고 올해 4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무국장을 채용을 했는데 전혀 자격이 없는 네. 서류 심사에서 조차도 패스하지 못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정을 했다. 선정을 한 것을 이번에 그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적발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당시 행감 내용 네. 좀 인서트로 먼저 들어보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무국장님 경력사항을 봤어요. 네, 경력사항을 보니까 경력사항이 어떻게 되시죠? 부동산에 눈을 뜨게 돼서 부동산 관련 업을 하다
민선 7기 인수위를 거쳐서 공약 TF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이력서를 제출하셨어요. 묻겠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전통시장 육성이나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팀장으로 경력한 경력이 있으십니까? 국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경험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마케팅이나 유통, 실무 경험의 팀장급 경력이 있습니까? 실무 경험은 없습니다. 네, 도시재생, 그다음에 문화, 관광 분야들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나 팀장급으로 업무한 경력이 있냐 없냐 그 네.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죠. 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공고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해당되는 사항 있습니까? 당시 지원을 할 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네, 한번 그렇죠? 확인해야 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공고를 합니다. 그럼 접수를 하죠.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이 1차 서류 적격 심사를 하게 됐어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경력사항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죠? 이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관여를 해서 이게 심사는 하면 안 되고요. 자, 전체적인 일단은 서류를 제출하면은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죠. 서류 적격 심사를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서류 심사하고 면접 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서류 적격 심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는 일단은 그 공고해서 접수된 사람에 우리 의해서 과장님 네, 간단하게 대판을 하세요. 서류 적격 심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네. 자, 당시 군산시 의회에서 좀 다뤄졌던 내용, 네. 그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야기됐던 내용들을 좀 직접 들어봤는데, 지금 뭐 상권 활성화 재단에 이제 관련된 그런 네. 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담당 의원이 지금 발언하신 의원이 지적하신 의원이 조경수 의원이었죠? 네, 조경수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조경수 의원 이번에는 좀 연결해가지고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우리 두 분과 나머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자, 조경수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방금 저희가 행감 내용들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채용 자격에 부합되지 않다는 거 이건 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네, 그 채용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됐어요. 3명의 지원자가 있는데 그 중에 1명의 이력이 월등히 우수했는데 그분이 탈락이 되고 경력사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분이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류를 세심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채용을 위한 공고문의 자격 요건을 보니까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당시 행감 내용을 SNS에 공개했던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이런 SNS에다가 이렇게 게재한 것은 군산의 여러 자정 능력이 좀 많이 성실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단체에는 뭐 한 목소리를 내주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었고 그동안 제가 이제 여러 번의 행정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전 시장이었던 민선 6기 때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는 시민단체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CBS의 사람과 사람의 인터뷰에 나와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대응을 해줬는데 2018년도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저는 시민사회 단체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함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군대 역사 문화 상설 공연 선정 과정에서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단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목소리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의 사무국장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민사회단체나 주변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네. SNS에다 게재하게 됐습니다. 왜 근데 시민사회가 침묵해요? 지금 현재 민선 7기는 진보 진영의 승리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진보진영이지 않습니까? 네. 그 더 이상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스스로 알겠습니다. 하실 수 네.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이 그 재단 사무국장이 되신 분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그 민선 7기 그 TF팀에서 그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그런 분이었고, 아, 시장님 캠프 인사? 네, 그렇죠. 시장님 캠프 인사였죠. 네. 그래서 시장님 캠프 인사였고, 그다음 민선 7기 TF팀 공약 추진을 위한 사업단에서 이분이 스스로 이 상권 활성화 재단에 대한 제안을 했고, 제안을 2018년도에 제안을 했고, 그때 당시에 시에서는 그것을 추진을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 2019년도에 재단이 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2020년도에 사무국장에 채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사무국장이 선거 캠프에도 있었어요? 아니면 TF에만 나중에 인수위? 선거 캠프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아, 하지만은 그건 모르고. 2007기 TF팀의 인수위에서 그 활동했던 것은 그 경력상에 딱 그것을 기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지적하면서 여기저기서 회유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여러 가지 회유도 하고 압박도 많이 받고. 어떤 회유 압박이 있었나요? 정치적인 판단을 잘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사실 입에 담기는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서. 네. 앞서 저희가 좀 행감 과정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그 네. 마지막으로 담당 과정에게 질문하셨잖아요. 네네. 뭐 공무원들은 관여한 게 없다, 좀 이런 답변이던데 여기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은 관여한 것은 없지만은 사실 이 상권 활성화 재단은 군산시에 예산이 투입돼 있고, 상권 활성화 재단의 이사장은 군산시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책임감은 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공고를 시에서 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원에 감사 요청하신다고요? 네네. 네. 언제쯤 계획하고 사실- 계세요? 사람들이 감사원에 이걸 가지고 주변에서 감사원에까지 감사를 요청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 사무국장 채용도 문제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용역처 선정 심사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아, 이미 신청을 하셨어요? 아직은 이제 신청은 안 했는데 우리가 네.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에 제출을 할 때 제 의견을 제시해서 제출할 겁니다. 근데 네. 이게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저도 이제 그것은 미지수죠. 알겠습니다. 주변의 압박과 회유도 좀 잘 견뎌내셔야 되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군산시의회 조경수 의원이었고요. 자, 박지원 전 의원, 네. 방금 좀 이 관련한 내용도 좀 살펴봤는데 일단 무자격자가 인선이 됐다 네. 이런 거죠. 네. 네. 자격을 전혀 안 갖췄어요. 자격 부동산업을 하다가 캠프에, 제가 알기로는 캠프에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캠프에 합류를 해서 당선되니까 TF팀에 들어가서 또 그분이 이 상권 활성화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또 시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시에다 건의를 했고, 그래서 상권 활성화 재단이 만들어졌고, 절차대로 이렇게 쭉 진행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은 지금 그 군산시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거지 공무원들은 관여한 바 없다. 이런 네. 답변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답변도 지금 상권 활성화 재단은 군산시청의 소상공인 지원과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권 활성화 재단 자체에 인사위원회를 뒀는데 그 인사위원들이 5분인데 거기에 그 시청 공무원 1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수 2분 오고, 그다음에 그 재단 관계자 2분이 들어갔더라. 총 5분이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그 인사위원회를 들어갔는데 사실 인사위원회를 들어가면 교수나 뭐 관계자들은 공무원의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닌가요? 관례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당히 영향을 받기는 하죠. 네, 그렇죠. 예. 그런 근데 부분들. 제가 좀 네. 한 말씀. 김영근 전 의원. 예,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위원회 할아버지가 이분을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격 요건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원천적으로 이건 무효가 돼야 됩니다. 음. 예, 제가 봐서는 감사원에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류 적격 심사라고 하는 그 과정이 먼저 인사위 그럼요. 논의 전에 시행이 예.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됐다는 거고. 적격 심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인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원들이 그 위원들께서 이런 심사를 안 했으면 인사위원회 안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당시에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 네. 회의록을 보자고 하면은 그걸 공개하라고 하면 간단해요. 인사위원회 회의록. 예, 예. 네. 사실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 세 분이 지원을 했다는데 정상적이라면 서류 심사에서 이분은 탈락을 하고 두 분만 면접을 봐야 됐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세 분이 또 면접을 봤다는 것도 이런 상황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하는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보훈 인사다 이렇게 좀 외부에서는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건 당연히 보훈 인사죠. 이런 인사가 뭐 비일비재하지만 그래도 보여지는 요건이라도 맞춰서 인사를 해야지. 이를테면은 특정한 인물을 뽑아주자고 이런 그 군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문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제에 이렇게 사람을 그 인사에 인사는 만사라고 하잖아요. 네. 사무국장이면 그리고 네. 뭐 한 6급 정도고요. 연봉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상권 알겠습니다.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인사가 좀 이래서 아쉽습니다. 군산시 상권 활성화재단 사무국장 인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